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녀들이 올까 안 올까 걱정되고 혹시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은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데 우리만 썰렁한 것 같아서 속상해요. 아이들에게 명절에 꼭 와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말 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참아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자니 답답하고 예전에는 명절이면 당연히 왔는데 언젠가부터 핑계를 대면서 안 와요. 바빠서, 아이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말들 들을 때마다 정말 서운해요.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은 명절마다 꼬박꼬박 온다고 자랑할 때 괜히 부러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도 기꺼이 찾아올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명절을 앞두고 계신가요? 자녀들의 방문을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오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명절에 기꺼이 찾아오는 가정들에는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자녀들이 명절마다 찾아오는 가정의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전문가들이 분석한 과학적 근거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요나 압박이 아닌 자녀들이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만드는 지혜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3세 김인기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73세 김인기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매 명절마다 3남매와 그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총 12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데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잘 안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바꾸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셨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니까 당연히 와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는 꼭 와야 해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이 명절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꼭 와야 한다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바꾼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의무를 선택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 되면 놀러와. 안 와도 괜찮아라고 말해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다들 오겠다고 하더라고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오고 싶어 한다는 건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심리학인데 사람들은 강요당하면 반발심이 생기지만 선택권이 주어지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할머니가 말씀하신 두 번째 변화는 명절 준비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큰 상 차리고 음식도 20가지씩 만들고 그런데 이제는 각자 한 가지씩만 가져오라고 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전 방식대로 모든 걸 부모가 준비하면 자녀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 뭔가를 준비해서 가져오게 되면 참여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준비 부담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우리도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강조하신 세 번째 비결은 분위기 만들기였습니다. 명절이니까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해요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좋아하고 며느리들도 편해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할머니는 정말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이번 명절에는 언제 가면 돼요? 라고 물어봐요. 며느리들도 어머니 댁에 가는 게 제일 편해요 라고 하고 정말 신기해요.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접근 방식을 바꾸니까 자녀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억지로 와야 하는 곳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바뀐 것이죠. 다른 성공 가정들도 비슷한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가정들도 찾아가 봤어요. 혹시 김인기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우인지 아니면 정말 공통된 비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76세 박환영 할아버지를 만나 뵀는데 이분 댁에도 사남매가 있는데 명절마다 다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비결은 간단해요. 절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명절 2주 전에 미리 연락해서 시간 되는 사람만 와도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 수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만약 못 오는 자녀가 있어도 절대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온 자녀들에게는 충분한 환영과 감사를 표현하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에 3명만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억지로 안 부르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어서인지 점점 더 많이 오더라고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오게 된다는 건 말이에요. 또 다른 가정도 찾아가 봤습니다. 71세 이편한 할머니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비결은 한마디로 편안함이었어요. 우리 집의 비결은 편안함이에요.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편한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방법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먼저 명절 음식을 간소화해서 부담을 줄이신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 즉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놀이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며느리들의 친정 방문을 먼저 배려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집은 언제든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댁이 제일 편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도와드린다고 해도 안 해도 되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79세 최유연 할아버지도 만나 뵀는데 이분의 접근법은 조금 달랐어요. 젊은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희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최 할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에 노력을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인정하시고 양가 부모를 모두 챙겨야 하는 부담을 이해하시고 아이들 즉 손주들의 교육과 활동 일정도 존중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모두들 강요하지 않고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과학적 근거. 그래서 저는 가족관계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가족학과 김한정 교수님을 만나뵀는데 교수님이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명절에 기꺼이 방문하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심리적 안정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로 구성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는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고, 둘째는 강요나 압박이 없다는 안도감이고, 셋째는 실수해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믿음이고, 넷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신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이적근 교수님도 만나봤는데 교수님은 성공 가정들은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즉, 부담 없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뜻이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낮은 진입 장벽을 만드는지 알려주셨어요. 복잡한 준비나 격식을 요구하지 않고 짧은 시간 방문도 환영하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도 이해하고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긍정 교수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녀들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가정일수록 재방문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긍정적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방문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고 자녀들의 노력과 배려를 인정해주고 즐거운 경험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다음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 강화의 방법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서 만나본 성공 가정들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이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실패하는 가정들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성공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 가정들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만나봤어요. 74세 압박 실수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인데 왜 안 와?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온다고 비교도 했고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압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라면서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바쁘면 언제 시간이 있어? 라고 추궁하기도 하고 우리가 늙어서 이제 중요하지 않나? 라면서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다른 집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아이들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는데도 계속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본인도 나중에 깨달으셨지만 이런 말들이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간다는 거죠. 72세 기대과다 할머니도 만나봤는데 이분은 또 다른 형태의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했고 아이들에게도 완벽한 참여를 기대했죠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물어보니까 모든 자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와서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무리한 기대였어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라고 반성하시더라고요. 69세 소통 부족 할아버지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방적인 소통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녀들의 의견이나 상황을 무시하고 부모 입장만 계속 주장하고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 위주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런 핑계 대지 말고라고 잘라버렸어요 라고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자녀 세대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30대, 40대 자녀 세대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분들이 명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37세 맞벌이 며느리 김바쁨 씨를 만났는데 이분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정말 현실적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을 모두 챙겨야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명절 하루에 2집을 다 가야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과 활동 일정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주말에도 학원이나 특별활동이 있어서 명절 연휴라고 해서 모든 걸 취소할 수는 없어요 라고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압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선물 준비하고 교통비, 식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들께 하기는 어렵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개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평소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명절 연휴 정도는 가족끼리 조용히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기성세대와 가장 다른 점인 것 같더라고요. 42세 아들 이현실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의무감으로 가는 명절은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부담 없이 평상시에 자주 뵙는 게 더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 강요보다는 자발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해야 한다고 하면 반발심이 생기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오히려 하고 싶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여겨요. 복잡한 차례를 지내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전통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편의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공하는 가정들의 구체적인 실천법.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하는 가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만난 분들이 알려주신 비법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김인기 할머니가 강조하신 선택권 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명절 한 달 전쯤에 가족 단체 카톡방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시간 되는 분들은 놀러 오세요. 안 오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각자 편한 대로 하세요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할머니가 절대로 안 온다고 해서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안 돼요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서운함을 표현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다시 의무감으로 바뀌어버려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할머니 댁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둘째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괜찮다, 일이 우선이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 하면서 그 다음 명절에는 미리 일정을 조정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박환영 할아버지는 부담 줄이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명절에 오면 용돈도 주고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엄청 많이 해놨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뭔가 가져오겠다고 하면 정중하게 받고 제가 먼저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빈손으로 와도 된다는 말을 꼭 해요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빈손으로 와도 전혀 상관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라고 강조하셨어요. 이 편한 할머니는 분위기 만들기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주들이 오면 정말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둬요 라고 하시면서 장난감도 사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영상도 미리 찾아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른들한테는 절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신 점이에요.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다녀도 집이니까 편하게 놀아라라고 해요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정말 편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최유연 할아버지는 소통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팁을 주셨어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절대 너희 때는 어땠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요즘은 어떠니? 힘든 점은 없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에 꼭 공감부터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정말 힘들겠다.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언이 필요하면 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며느리와 사위를 대하는 특별한 방법.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성공하는 가정들은 며느리와 사위를 대하는 방식이 남다르더라고요. 김인기 할머니가 며느리들을 대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절대로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고생 많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친정에 대해서도 항상 좋게 말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도 보고 싶으실 텐데 친정도 자주 가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위를 대하는 방법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들처럼 편하게 대해주되 절대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서 사위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 고맙게 받되 먼저 부탁하지는 않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박환영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나 사위가 편해야 우리 자녀들도 편해요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며느리와 사위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이 편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 딸이라고 불러요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며느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론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으니 실제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만난 성공 가정들이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씩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마음가짐 바꾸기입니다. 김인기 할머니가 제일 먼저 제 마음부터 바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할 만한 곳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는지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도 아이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엄마가 되자라고 다짐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바뀌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방식 바꾸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쪽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명절인데 꼭 와야지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시간 되면 놀러와. 못 와도 전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박환영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이런 말하는 게 어색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마음으로는 꼭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도 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 해보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안 와도 정말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말할 때도 자연스러워지고 아이들도 그걸 느끼나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이 편한 할머니가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집에 오면 정말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거실에는 손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시고 부엌에서는 며느리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하면 함께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분위기를 만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각자가 쉬고 싶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눈치 볼 게 없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늦게 와도 일찍 가도 중간에 잠깐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소통 방식 개선하기입니다. 최 의원 할아버지가 대화할 때 절대 지적하거나 훈계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이들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일단 그래, 정말 힘들겠다라고 공감부터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거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라고 물어봐요 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말은 안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칭찬은 자주 하되 비교는 절대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고생이 많다, 덕분에 우리가 마음 편하다 이런 말은 자주 하지만 다른 집은 어떻다더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가정들의 놀라운 결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가정들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상상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이에요. 김인기 할머니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올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명절에서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일단 아이들이 연락할 때 목소리 톤부터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머니, 이번 명절에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엄마, 이번에 언제 갈까? 라고 편하게 물어봐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당일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와서도 언제 갈지 계속 시계를 보고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있다가 가요 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며느리가 어머니, 조금 더 있다가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환영 할아버지는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해요. 6개월 만에 사남매가 모두 명절에 오게 됐어요 라고 하시면서 예전에는 한 번에 2명 정도만 왔는데 지금은 다 와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명절이 아닌 평상시에도 자주 와요 라고 하신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만 왔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가끔 놀러 와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아버지 댁이 편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이 편한 할머니는 며느리들의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며느리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예전에는 와서도 뭔가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하게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편하시다, 시댁 가는 게 전혀 스트레스가 안 된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기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의해야 할 점들과 실수하지 않는 방법.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성공한 분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첫 번째 주의점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김인기 할머니가 말로만 안 와도 된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꼭 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민감해서 진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채요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박환영 할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계속 일관되게 해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
중간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명절 당일에 아이들이 늦게 오거나 일찍 간다고 해서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 순간에 진짜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급하게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편한 할머니가 저도 처음에는 한 번만 이렇게 해도 바로 아이들이 달라질 줄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진짜 변화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3회, 4번의 명절은 지나야 아이들도 아, 정말 바뀌었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해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네 번째는 다른 가족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최유연 할아버지가 혼자만 이렇게 하고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이 예전 방식을 고집하면 효과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해요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배우자, 설득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전문가가 제안하는 장기적인 관점.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장기적인 관점도 들어봤어요. 연세대학교 가족학과 김한전 교수님이 이런 변화는 단순히 명절에 자녀들이 오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관계 전체가 더 건강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결국은 강요나 의무감에 기반한 관계에서 사랑과 자발성에 기반한 관계로 바뀌는 것이죠 라고 하시면서 이런 관계가 훨씬 오래가고 안정적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긍정 교수님도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부모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들이 더 기꺼이 나서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조금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사랑과 효도를 받는 길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무리 사랑은 강요가 아닌 환경에서 자랍니다. 오늘 여러 가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 있어요. 바로 사랑은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김인기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가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으면 명절에 와도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어차피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거라면 서로 기분 좋게 보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박환영 할아버지도 이제는 명절이 정말 기다려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올까 라는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누가 먼저 올까 라는 기대로 마음이 설레요 라고 하시면서 이게 진짜 명절의 의미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들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아이들이 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만난 분들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내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정말로 자녀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기꺼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꼭 명절이 아니어도 꼭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모두 자녀들과 함께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한 명절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변화된 모습을 나눠주세요. 함께 행복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